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부인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고 전시의 적군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군의 총뿌리를 겨누게 만든 윤석열. 당신은 더 이상 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엔. 자, 안기령 앵커 안 다쳤습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어. 자, 우리 영상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봤는데, 자, BBC 인터뷰 하다가, BBC뿐만 아니지, 자, 어디 인터뷰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신들 다 왔던데.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쭉 얘기해봐요. BBC 코리아랑 AFP 통신, 스페인의 엘파이스, 로이터 통신, 미국 CNN, 그다음에 싱가포르 국영방송에서도 급히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했고요. 뉴욕타임스, 홍콩의 봉황TV, 그리고 영국의 ITV.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BBC, CNN. 근데 BBC 인터뷰 한 거 제가 봤는데, 도피하는 와중에. 인터뷰 하다가 계엄군 앞에서는 씩씩하더니 그때 왜 울었어요? 그날 글쎄요, 뭐 우리나라 뭐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현실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현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집에도 못 갔거든요. 자, 지금 웃음이 많았는데 그때는 진짜 긴박했어요. 긴박. 예, 저때 상황은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일념 하나였던 거 아니에요? 네, 안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안건 표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군은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직자들, 보좌진들 그리고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도피 와중에 저 영상을 봤는데 어디 진짜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사용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 때는 그 출입문이 뚫리고 계엄군이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표결을 막는다면 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끝장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랬다면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어딘가 모초에 끌려갔을 텐데. 자, 주진우 기자가 마침 10시 반경에 마포에 있었어요. 근데 10시 반경 마포에 있었는데 계엄 선포 보도가 나자마자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그때 통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로 달려가라. 그래서 가장 먼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도착한 게 주진우 기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계엄군 오기도 전에, 기자들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 오기 전에 그 영상 잠깐 봅시다. 국회 본관입니다.
아무도 없죠. 저렇게 도착해 있었고 그래서 헬기 첫 번째 뜰 때부터 찍었던 유일한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봅시다. 아까는 세 대가 날아왔는데 세 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처음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만 있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곧이어 첫 충돌이 일어납니다. 봅시다. 그만해. 야, 너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야, 그만해. 자, 저 장면도 다 처음 찍은 것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국회로 달려가라고 했던 이유는 틀림없이 계엄군이 도착할 것이다. 주진우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달려왔어요.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경고성이었다느니 뭐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느니 왜냐하면 이건 명백히 내란이거든요. 네. 이제 변명 막 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루 전에 군병원 전시분리 훈련했다 기사 났죠. 유혈 사태를 상정한 거예요. 또 대형 유혈 사태를 상정한 겁니다. 군병원 전시분류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요, 군병원 전시분류. 예. 자, 저거는 이제 대형 유혈 사태 상정한 것이고 박선원 의원이 저격수 배치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어제 JTBC가 실탄 지급됐다고 보도했잖아요. 네. 자, 실탄 지급됐다고 JTBC가 특전사 요원 인터뷰했던데 잠깐 봅시다. 실탄 지급했어요. 무슨 경고를 실탄으로 해, 이 미친놈들아. 네, 박선원 의원도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실탄과 기관단 총이 지급됐고 현장에 저격수도 배치됐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박선원 의원 모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 이 특전사 요원들이 받았던 명령이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하는 것 네. 같다잖아요. 예, 누구를 끌어내라가 아니라 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한 곳에 모아놔라. 예. 자, 이것도 JTBC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JTBC 인터뷰가 아니라 기사로 나온 건가요? 뭐 그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끌어내서 국회 한 곳에 모아놓아라. 아니면 그 과천 정부청사에 벙커가 있는데 거기로 다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관위에 인력을 대거 투입했잖아요. 선관위. 그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근데 계엄 선포 7분 만에 이거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계엄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297명으로 점령해야 할 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때 직원들 뭐 당직 쓰는 사람 한 10명 있었을까? 297명을 보냈어요. 선관위. 이게 경고용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변명은 무슨 경고를 선관위에다 해요. 미친놈들아. 어디서 거짓말들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SBS 단독으로 나왔는데 김용현 이자도 미친 자죠. 가장 미친 자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의혹. 자, 저희는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전광훈과 용사는 소통하고 있거든요. 전광훈 목사를 저희 찾아갔습니다. 어제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계엄령은 다 쇼야. 쇼요. 네. 위기가 왔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그 쇼를 잘못해가지고요. 위기가 아니고 예. 이게 완전히 윤석열이가 천재야 천재. 천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동격설을 한 거야. 국회로 간 사람은 공수부대가 270명밖에 안 갔어요. 예. 중앙선관위 간 것은 290명 갔어요. 더 많이 갔어. 국회를 진입하는 척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털라고 한 거야. 선관위에서 뭘 가져가려고? 서버요? 아니 이게 부정선거 밝히려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 부정선거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안 밝혀주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 그랬어 내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집회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지. 안 했어. 그래도 나 이상하다 했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온 게 계엄령이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 중앙선관위를 털었단 말이야. 그게 이번 계엄령의 본질이군요. 그렇지. 만약에 저분이 혼자 저런 주장을 했다면 황당무계한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SBS에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다. 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루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 겸손방송국에 계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친 작자들이. 자, 계엄군이 우리한테 보냈던 이유가 뭐냐? 계엄군 보낸 것이 우선 세 곳밖에 없어요. 국회, 선관위, 그리고 겸손방송국이에요. 어제 PD수첩에서도 화면으로 띄웠던데 그 사진 좀 봅시다. 딱 세 군데 보냈단 말이에요. 세 군데. 저기 보세요. 국회의사당. 과천청사는 선관위 있는 곳에 중앙선관위 관리위원회, 관악청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연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방송국. 우리가 3대 입법기관이야. 권력기관? 아니 근데 사실 선관위는 계엄 선언 때 장악해야 될 권력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않죠. 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 다들 의아해했죠. 왜 저게 보냈을까? 우리한테 보낸 것은 더 이상하죠. 자, 이거 이제 풀로 처음 공개하는 건데 계엄군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우리 얼떨결에 당해서 막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찍고 상황 파악을 했었는데 이거 한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요? 한 2, 3분 되나? 이거 일단 봅시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여론수 다 우야냐. 처단이에요. 처단. 처음에 단톡방에서 뭐야 이거. 비현실적이죠.
저희 건물 뒷골목에도 다 섰어요. 차가 좀 4대가 왔어요. 많이도 왔어. 잘 안 보여서 표시한 거예요, 저 차는. 저 때 밀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화면인데요. 잠깐만요. 좀 철수하시나요? 대기입니까? 예. 아직 철수.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까? 문 열어주세요. 예. 이제 문 열어도 된다고 합니까?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나 보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저렇게 떠나는 척하고 다 안 떠났어요. 골목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 저렇게 철수했는데 일단 저 체포조도 있었고요. 근데 아까 그 차를 보면 트럭이 한 대 있어요. 트럭이. 네. 그 사람 싣는 버스 말고 지휘 차량 말고 트럭이 하나 있다고. 이게 처음 밝히는 건데 여론조사 꽃 서버를 노렸어요. 싣고 가려고 한 거예요. 저희 단톡방 하나 띄워봐 주세요. 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계엄군이 저희 직원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여론조사 꽃 직원이냐고. 여기 사무실 있냐. 앞에 쭉 다시 연결하면은 제가 저걸 듣고 여론조사 꽃 서버를 필요로 했다면 이거 뭔가 선거 조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선관위 털었겠는데 선관위 털었더라고. 저는 계엄을 국회에서 저지 못했으면 종북 반국가 세력 간첩에다가 여론 선동에다가 부정선거 다 뒤집어 쓰고 처단됐을 것이다. 예, 처단은 통상 죽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단골 소재인 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지난 8월 이미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 오전에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총선 직전에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해킹 기사가 있었죠. 네, 그때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23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리고 나서 밝혔고 선거 직전에 4월 3일 날 해킹이 가능하다고 네. 국정원이 뜬금없이 했죠. 저거 이때 쓰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 다 털어가고요. 근데 수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예요. 반국가 세력. 여론조사 꽃하고 조작해서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계엄군으로 본회의 장악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붙잡아 들어가 있잖아요. 한 곳에. 그리고 이제 벙커로 데려갔을 텐데 그중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회 예산을 시키고 재선거해서 국회까지
저항하고 사실상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 제가 만약에 이전에 이런 말 했다면 제가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아니, 미친 작자들이. 설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이 자들은 내란죄로 모조리 다 체포해서 처벌해야 돼요. 이 계획을 안 자들은.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국회 어제 하필 국방위가 있었죠. 계엄사령관 나와가지고 국회 진입 자신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봅시다. 영상 봅시다. 계엄사령관인데 자기가 지시를 안 했대. 봅시다. 국회에 군 부대 투입할 때 명령을 하셨죠? 국무대표령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엄상을 했는데 사령관이 바지. 이 내용은 공유를 안 한 거예요. 누가 지시했냐? 김용현. 네,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하려고 했고. 이 사람 머리에 다 있었어요. 네. 미친 작자예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 저지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관이 자기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다고 얘기하죠. 그거 봅시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자, 뭐 검사 탄핵하고 어쩌고 오죽했으면 좋겠니, 그랬겠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개소리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탄핵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사실을 모르고 국문을 열었다가 그 안에서 계엄군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잡혔어요. 네. 저거 한동훈 대표 방에 들어가려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계엄군들 쏟아 나와서 잡는 장면이에요. 한동훈 대표 지금 오락가락 하던데 정신 차리세요. 당신도 잡혀가가지고 다 처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 검사 탄핵을 해서 그랬다는 뭐 예산 문제가 어떻든 다 개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한동훈을 왜 잡아요 그러면. 그냥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잡아갔다가 계속 잡아줄 수는 없어요. 부정선거로 다 날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극우 미친 자들이에요.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미친 자들이지 그냥. 이재명 대표도 문짝도 다 박살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잡으러 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 담 넘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 영상이 있습니까? 담 넘어 넘어간? 대표 담 넘을 때 자기 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체포될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체포될지 모르니까 영상을 계속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회관에 이재명 의원실로 가지 않고 한준호 의원실로 가셨더라고요. 신의 한 수예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저 잡혔으면은 그리고 국회의장 잡혔으면 못했어요. 그 세 사람만 잡아갔어도. 그 계엄 해제 못했잖아요. 사람 죽었을 겁니다. 일부러라도 죽였을 거예요. 대혼란을 유도해야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 탄핵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내란 공범이야.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창피합니다.
물론 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다들 물어봐요. 근데 그 미친 자들이 부끄러워할 일이고 생각해 보면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왔는데 시민들이 맞고 그 사이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버린 건 세계사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광주를 비롯해서 핏값으로 치른 민주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남겨준 지혜 또는 용기 그런 거죠. 저는 시민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도 국회 출입증이 있고요. 보좌관들도 당직자들도 국회 출입증이 있어서 사실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에서 스크럼을 짜고 계엄군이 들어올 걸 또 대비하는 조들이 있었는데 시민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밖에 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계엄군과 대치를 하면서. 시민들 진짜 많이 몰려왔어요. 시민들이 진짜 많이 몰려왔어요. 방송으로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 저분들 저렇게 모여있지 않았으면 계엄군들이 훨씬 자유롭게 행동했을 겁니다. 저분들이 망한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 과거가 우리한테 넘겨준 그런 저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는 지혜도 있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용기도 준 거죠. 과거에 빚진 겁니다, 우리가. 자, 제가 1989년생이라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님 세대들에 대한 정말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께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탄핵안 표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금요 미식회 합니다. 금요 미식회도 하고요. 내일 오후 3시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미식회 음식은 집회용 비상식량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1시간 좀 하고 싶었는데 브리핑 혼자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피신의 달인 아닙니까? 피신하는 사이에 야 이번에는 잡히면 난 죽겠다 싶어서 먼저 튀었는데 못 나온다 나 이번에는. 할 말은 많은데 유시민 작가가 도착했어요. 유시민 작가하고 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안기령 앵커는 울면 또 울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금요 미식회 때 다시 돌아와서 밥 먹으면서 회복할 겁니다. 금요 미식회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거든요. 주먹밥.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사태는 거리에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밥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컵라면에 들어가는 주먹밥입니다. 컵라면은 무슨 우리가 따로 준비해. 자,
우리 PD가 자꾸 잘못된 정보를 줘요 중간중간에.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주먹버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예. 장기령 앵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